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후보로 지명된 지 29일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의견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17%포인트 차이로 크게 패하면서 임명 기류가 급속히 바뀐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행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청문회 퇴장 논란 등도 두 자릿수 참패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건의했습니다. 민심을 잘 받아들이신 것이겠죠. 이게 민심을 잘 받아들인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기로 했고 곧바로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떠한 선거 결과든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궐선거가 참패로 결론나자 대통령실에서도 임명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명 강행은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에 역행하는 것으로 총선까지 고려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현재로선 후임 임명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새 장관을 뽑는 대신 차관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써 현 정부에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정호영,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총 5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그런데 김행 전 후보자가 물러나며 낸 입장문이 또 논란입니다. 지명되고 한 달여 동안 여러 논란이 있던 걸 두고 이유 여하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에게 누가 돼 죄송하다는 말을 앞세웠습니다. 이어서 임예은 기자입니다. 김행 후보자는 입장문 첫 문장에 강서구 보궐선거를 지켜봤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당원으로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길 뿐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무위원 후보자가 소속 정당을 언급하며 사퇴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지금껏 나왔던 의혹들에 대해선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첫날부터 출근길 문답을 자처했습니다. 프레스 프렌들리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제가 자부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김 후보자가 회사 주식을 신우이에게 매각했다가 되사는 방식으로 백지 신탁을 피했다는 주식 파킹 의혹이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때마다 김 후보자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짜뉴스가 쏟아져서 이거 하늘 좀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한번 팩트, 사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의혹은 청문회 때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문회장에선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출을 안 하고 계시다가 오늘 들고 와서 피켓으로 보여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네. 이 얼마나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이십니까? 김 후보자가 인터넷 언론사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회사 돈을 썼다는 의혹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배임을 저지른 후보자는 이 자리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그러면 고발하시죠. 말씀입니다. 고발하시죠. 당연히 고발. 김 후보자는 청문회장을 나간 뒤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일부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 책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방법으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몇 시간 전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후에 자진 사퇴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입장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늦게까지 선거 결과를 지켜봤다.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가 선거 결과를 지켜봤다는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대통령실이 선거 결과를 좀 무겁게 보고 있는 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김행 후보자의 이러한 나름대로의 자진 사퇴의 결단이 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심이 뭔가 심상치 않구나라는 그러한 인식에 따른 어떠한 조치라면 그거는 일견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민심이 이제라도 이렇게 돌아섰다는 거를 깨닫고 뭔가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라면 저는 그거는 평가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다만 좀 이 맥락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선거하고 김행 후보자가 지금 사퇴를 해야 되는 이유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김행 후보자의 여러 가지 부적격 사유라든가 그런 것들은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은 자신이 운영하는데 관여한 어떤 이 언론사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청문회 끝까지 임하지 못하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나가버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적절한 어떤 문제인 것이지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조건이 있는 가운데 중간에 이제 선거 결과가 어떻다든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사실은 뭐 자진 사퇴를 하고 안 하고가 갈리는 것도 그것도 이제 이상한 그런데 거잖아요. 이제 김행 사실은. 후보자의 이 논란이 이번 선거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맞기 전에 반성을 하고 뭐 좀 조치를 취해야지. 두드려 맞고 나서 반성한다고 하고 두들겨 맞고 나서 이제 뭐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보이겠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여서 이게 맞고 나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전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 전에 미리 풀었어야 된다. 그렇죠. 고쳤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조선일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은 논조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가장 그래도 이 정권에 대해서 그래도 좀 여러 가지로 이해해 보려고 하고 낙관적이고 우호적인 논조예요. 이 사설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달라지면 그래도 좀 전화위복이다. 그렇지 않으면 설상가상이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대통령이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이제는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김행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그냥 그래도 이 정도 정리했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그렇죠.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